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3일 개천절.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18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아까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밥 먹고 바로 공부를 하려 했으나 심신 모두가 뭔가 피로가 쌓여 있는지 좀 쉬었다가 차가 좀 고칠 게 있어서 맡겨놨는데 차를 좀 찾고 오고 그러느라고 이제 좀 늦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 또 일이 좀 잡혀 있어요. 가까운 데 가는 거 그냥 낮에 좀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이 있을 때 좀 해보자 싶어서 내일 낮에 아침에 잠깐 갔다가 내일 낮에 일하고 오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좀 일찍 끝날 것 같으니까 중간에 공부도 좀 하고,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웬만하면 운동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못 나갈 것 같고, 대신 저기 공장에 좀 걸어서 한 2km, 3km, 2km, 3km 정도를 걸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동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내일부터 연휴에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책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책을 이번 시간에 완전히 완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방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움받을 용기, 고가 후미타케 작가의 문장 수업, 고가 후미타케 지음, 정연주 옮김, 안상헌 감수, 경향 BP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이런 책들도 좀 읽어야 돼요. 이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제 이제 논문도 써야 하니까 논문이나 뭐 이런 거 쓸 때 도움이 됩니다. 자, 문장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장 수업 안내, 쓰려고 하지 말고 번역하라. 작은 소제목은 읽지 않고 1강, 문장은 리듬으로 정해진다. 2강, 문장의 재미는 구성이 좌우한다. 3강, 자신의 문장을 독자로서 읽어보라. 4장, 글쓰기의 완성은 편집에 달려있다. 이렇게 소제목들이 쭉 많고 이 책을 읽었던 사람은 꽤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좀 공부의 흔적이 적어지긴 하는데 앞쪽으로는 막 줄도 쳐져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완독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혹시 좀 더 알아보고 이 문장 책 글 쓰는 법에 대한 책이 한 몇 권 있어요. 한 3권 정도 있는데 논문을 쓰기 전에 좀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자, 이쯤 하고요. 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겠습니다. 자, 648쪽. 같은 시기에 비핵무기의 국제교역량이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재래식 무기도 그 내용면에서는 과거의 무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첨단 병기인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에 이루어진 국제 무기 교역의 양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연간 3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급상승했다. 와, 대단하네요.
1950년부터 1968년까지가 핵무기 관련 통계 자료가 비교적 충실하게 알려진 시기인데, 이 기간 중에 대규모 폭발은 한두 건에 불과했지만 연평균 67건의 크고 작은 핵 관련 사고가 세계 도처에서 발생했다. 소련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몇몇 나라에는 거대하고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군수 산업체들이 항상 엄존해왔다. 지금도 문제죠, 이 군수업체들이. 미국의 군수산업체에는 가정용품을 생산하는 유명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 기업들이 정부에 무기를 조달하면서 거두는 수익률은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민간 기업의 수익률과 비교해 무려 30% 내지 50%나 더 높다고 한다. 민간 기업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군수업계에서는 비용의 과다 지출을 아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소련은 무기 생산에 쏟아붓는 재원의 양과 질, 그리고 거기에 쏟는 각별한 관심과 배려 때문에 결국 시민을 위한 소비재 생산에 국력을 할애할 수 없게 됐다.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과학자와 고급 기술 인력의 거의 반이 무기 생산과 관련된 직종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고. 멸종하지 못해 안달이 난 종입니다. 진짜 사피엔스는. 대량 살상용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상의 임금을 받고 여러가지 특권을 즐기며 때로는 해당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까지 누린다. 이런데 외계인이 우리하고 과학기술을 많이 있다면 과학기술 교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회사들의 고용 구조가 종업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짜여져 있다. 이 점이 무기 개발이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하겠다. 군수산업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련에서도 무기 개발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긴 세월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무기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익명이 보장되고 철저히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들 중에서 군사 영역만이 그 조직이 가진 특수한 비밀성 때문에 시민의 감시가 미치기 가장 어려운 성역으로 남아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통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그들이 숨어서 하는 활동을 멈추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군수산업체들은 종사자들에게 타 분야에 비해 월등한 보상을 주고 서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으스스한 결속으로 끼리끼리 끌어안고 산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류 생존에 반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떠밀려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고 있죠, 우리가. 강대국들은 살상용 핵무기를 자체 조달하고 비축하는 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정당화 논리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그 논리의 당위성을 만방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항시 가상적국의 문화적 하자를 지적하고 그들이 저지를지 모르는 비이성적 행태를 상정하여 사람이 아직 갖고 있는 파충류의 뇌를 자극하는데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자국민을 파충류적 행동 기제로 몰고 가고는 한다. 자국은 상대국과 달리 문화적 하자가 없고 타국을 해칠 의도가 없으며 건전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정복 따위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가에는 결코 실현돼서는 안 되는 일들의 목록이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목록에 들어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결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다. 소련의 경우 자본주의, 신앙의 자유 등이 그 목록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무신론 등이 그것을 대신한다.
국가 주권의 포기는 양쪽 모두의 목록에 공통으로 들어있다.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는 똑같은 논지의 주장을 귀 아프게 들을 수 있다. 외계에서 우주인들이 지구를 방문한다면 우리는 현재 지구 곳곳에서 진행 중인 군비 경쟁의 당위성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지 않을 공정한 관찰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우리의 고민이 크게 마련이다. 최근에 한창 개발 중인 살인위성, 입자빔 무기, 중성자 폭탄, 레이저 병기, 순항 미사일 등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한다는 말인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하나를 수백 개의 가짜들과 함께 배치한다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진짜를 쉽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하나를 숨기기 위하여 수백 개의 가짜를 배치하는데 웬만한 나라 크기의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넓은 국토를 미사일을 숨기기 위해 묻어두자는 제안을 우리가 외계에서 온 관찰자들에게 설득할 묘안은 무엇일까? 어떻게 각각의 표적을 향해 배치된 수만 개의 핵탄두가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인류에게 주어진 행성 지구를 보호해야 할 임무는 도대체 어떻게 됐단 말인가? 핵을 보유한 초강대국들이 떠들어대는 그들의 뻔한 주장을 우리는 귀가 아프게 들어왔다.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류 전체를 위하여 외쳐댈 사람은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과연 누가 우리 지구의 편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평화 떠들고 있지만 점점 더 세상은 위태로워지고 있죠. 네. 인간 두뇌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뇌 피질이 직관과 이성의 활동을 관장한다. 사람은 무리 생활을 통하여 진화했으므로 우리는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기쁨을 누린다. 상대방을 보살피고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의 본성은 무리 생활을 통한 진화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우리 마음에는 희생의 정신이 깊이 새겨졌다. 인류는 규칙적 자연현상의 숨은 의미를 예리한 직관과 이성으로 해독하여 무리 생활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줄도 알게 됐다. 자연스럽게 협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또한 꾸준히 키워왔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핵전쟁의 위험이 이제 겨우 싹트기 시작한 지구화의 이념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이라고 염려한다. 핵 위험을 깊이 통찰하여 그 위험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인류 사회의 근본 구조는 전적으로 재구성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늘의 지구 문명을 공평무사한 외계인들의 관점에서 조망해보자. 지구 문명의 현 주소는 행성 지구와 생명의 보존이라는 인류의 당면 과제가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낳게 한다. 그렇다면 세계 모든 나라가 사회 재구성의 과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정치, 사회, 종교의 재반제도, 조직, 기구 등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들을 처리해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적 해결 양식 자체를 그 근본에서부터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되도록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최후의 날의 도래를 염려하는 이들을 마치 혹세 무민을 꾀하는 걱정꾸러기라고 몰아붙이든가 인류 사회제도의 근본 변화는 비현실적이고 실현성이 없으며 인간 본성에 위배되는 짓이라고 헛된 주장을 길게 늘어놓고는 한다.
그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마치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갈과 협박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평화유지 방안인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인간 본성의 단 한 가지 속성만 고집한다면 이러한 주장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인간 본성에는 다른 좋은 속성들도 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을 핵 이외의 것에서 찾아야 한다. 전 세계적 규모의 핵전쟁이 일어난 적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전면 핵전쟁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전면 핵전쟁은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번으로 모든 게 끝이 난다. 그때 가서 통계 분석을 다시 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죠. 한 방에 다 망하는 그런 일에 그런 일을 확률로 계산하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조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자를 수 있는 그런 평화 공존의 방법으로 가야죠. 예. 아이고 걱정입니다. 예. 걱정이에요. 지구상에서 핵 군비 경쟁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지원하는 국가는 실제로 몇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다. 그렇지만 무기 통제 및 군비 축소 전담 기구의 1980년도 예산이 1,800만 달러인데 비하여 미국 국방부의 예산은 1,530억 달러이다. 이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이 무기 통제와 군비 축소에 실제로 쏟는 노력이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느 한 사회 집단이 다음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이해하고 예방하기보다 그 전쟁을 수행할 준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 누가 그 집단을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연구를 통해 전쟁의 발발 원인들을 규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전쟁 원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정도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카드의 사르곤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가 군비 철폐에 사용하는 예산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거나 전무했기 때문이다. 여기 아카드의 사르곤이라는 거에 주 표시가 있는데요. 아카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고대 왕국으로 오늘날 북바빌로니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르곤 2세는 아카드 왕국을 기원전 722년에서 705년에 통치했던 왕이다. 갑자기 아카드 사르곤이 나와서 미생물학자와 내과의사들은 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하지 병원균의 뿌리 자체를 캐내고자 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은 전쟁을 하나의 소화병이라고 불렀다. 자, 이제 전쟁을 소화병으로 생각하고 연구하자. 오늘날 핵무기의 전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고 핵무기 해체에 저항하는 세력의 창궐은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인류 생존의 문제에 관한 한 특정 이익단체나 그 어떤 조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류의 생존 여부는 우리의 지적 능력과 가용자산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과감하게 투자하여 리처드슨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야말로 핵전쟁의 인질이다. 지구상 모든 사람이 핵전쟁의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다. 인질로 잡힌 우리가 먼저 핵빛 재래식 무기와 전쟁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부들을 계몽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연구는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의무이다. 우리는 이제 사회, 정치, 경제, 종교라는 이름의 제도가 가르쳐온 전통적 지혜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의 이웃이 지구 어디에서 살든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물론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목표는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제안이 비현실적이고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절당할 때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했다. 인간의 동질성에 근거한 이 방안 이외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 것이다. 아이고, 그렇죠. 걱정만 해서 하고 있어서는 뭐가 우리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죠. 이제 평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은 평화를 지지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자꾸 증오와 대결을 조장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그 세력들은 힘이 약해지도록 우리가 외면하고 거부해야 변화의 조짐이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지금 구구가 굉장한 득세? 확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득세라기보다는 확장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대결과 증오를 조장하잖아요. 약자를 혐오하고 혐오를 하고 적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적 만들어서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싸우면 전쟁 나면 다 갑니다. 핵전쟁 한번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평화와 협력의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마음이라도 일단 그렇게 쓰도록 노력합시다. 자,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류들은 서로 코를 비비고 끌어안고 애모하고 입을 맞추고 얼싸안고 서로 쓰다듬으며 자식을 사랑하는 등의 특별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 그런데 파충류에게서는 이런 행동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머릿속에서 알 영역과 변형계가 휴전 상태의 불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아직도 종종 태고적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는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유동물의 어미와 새끼의 관계를 보자. 여기 그러면서 사진이 있는데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어떤 인조 털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인 인형에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원숭이의 대리모, 새끼 원숭이가 좋아할 가짜 엄마는 어느 쪽일까? 하나는 우유병이 매달린 철사 구조물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천으로 싸서 옷을 입힌 것이다. 애기 원숭이는 주저없이 후자에게로 달려갔다. 타자와의 교류, 육체 접촉, 따뜻함 등에 대한 욕구는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습득된 인간과 영장류의 공통 속성이다. 예,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도록 방송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냉정한 모습보다 따뜻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보이는 애정 표현은 포유동물의 본성을 자극하여 변형계의 활동을 도울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파충류의 행동 양식이 권장될 것이다. 이러한 추리를 가능케 하는 증거가 있다. 해리 할로와 마거릿 할로 부부가 수행한 원숭이 실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동료 원숭이를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냄새와 소리도 맡을 수 있지만 피부 접촉은 금지된 우리에 가둬 키운 원숭이들은 우울하고 자폐적이며 자기 파괴적 성향을 보였으며 여러가지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보호시설에서 육체적 접촉 없이 자란 어린이들에게서도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성향의 행동을 볼 수 있다. 피부 접촉의 단절에서 겪게 되는 애정결핍은 사람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준다. 신경심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이 산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400여 개의 사회를 선정하여 그 문화들을 상호 비교하는 통계 분석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유아기에 피부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 발달된 문화일수록 폭력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피부 접촉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자란 어린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성생활이 크게 제약받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들 역시 성인이 됐을 때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생활 프레스콧의 주장에 따르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들은 주로 육체적 쾌락을 박탈당한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인생의 결정적 두 단계인 유아기 또는 성인기 중에서 어느 한 시기에라도 피부 접촉을 통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 성향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다. 피부 접촉을 권장하는 사회에서는 절도라든가 광신적인 종교 조직 등을 볼 수 없고 부의 지나친 과시로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아체벌이 성행하는 사회에서는 노예제도, 잦은 살인, 고문, 심지어 원수의 수족을 절단하는 행위 등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학대가 극심하고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 존재가 개인의 일상을 간섭한다고 철저히 믿는다. 그렇군요. 이거는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남, 젊은 층 남자들이 극우화되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들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지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요즘 포기하고 뭐 결혼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솔로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 그렇게까지 폭력적이거나 증오심이 많지는 않을 텐데 연애들을 못하니까 폭력과 증오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던데 만연해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 부분 제가 읽은 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꾸 성에 관해서 터부시하는 것보다 건장하고 연애든 성적 관계든 뭐 이런 거를 좀 건장하고 접촉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 문화를 좀 다시 재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인데 그런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게 방해가 되는데, 자, 신경심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이 산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400여 개의 사회를 선정하여 그 문화들을 상호 비교하는 통계 분석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유아기의 피부 접촉을 통한 애정 표현이 발달된 문화일수록 폭력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피부 접촉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자란 어린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성생활이 크게 제약받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들 역시 성인이 됐을 때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프레스콧의 주장에 따르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들은 주로 육체적 쾌락을 박탈당한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한다. 프레스콧의 주장에 따르면 인생의 결정적 두 단계인 유아기 또는 성인기 중에서 어느 한 시기라도 피부 접촉을 통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폭력 성향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다. 피부 접촉을 권장하는 사회에서는 절도라든가 광신적인 종교 조직 등을 볼 수 없고 부의 지나친 과시로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아체벌이 성행하는 사회에서는 노예제도, 잦은살인, 고문, 심지어 원수의 수족을 절단하는 행위 등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학대가 극심하고 하나 또는 여러가지 초자연적 존재가 개인의 일상을 간섭한다고 철저히 믿는다. 이성을 지금 뭐 연애를 하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저도 사실 그게 속합니다만 반려동물을 좀 키워보시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피부 접촉 이성에 대한 피부 접촉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견이는 잠잘 때 항상 저랑 붙어있고 뽀뽀하고 뭐 안아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피부 접촉에 대한 아쉬움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덜합니다. 정서적인 안정도 얻게 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폭력적으로 화난 상태에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결핍 있는 상태.
어떻게든 살려면 반려동물 키워보는 게 어떤가.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 행위에 대한 오늘날의 이해는 피부 접촉의 많고 적음이 어떻게 폭력성의 발현과 그런 상관관계를 갖게 됐는지 아직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지만 추측은 가능하다. 플래스콧의 연구 결과는 둘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증언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아기에 피부 접촉이 빈번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가 인정되는 사회가 폭력 성향의 사회가 될 상대 빈도는 2%이다. 이러한 빈도의 발생이 우연의 솟아닐 확률은 1대 12만 5천이다. 나는 아직 이와 같이 정확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표현 변수를 본 적이 없다. 사람은 어렸을 때에는 피부 접촉에 목말라 하고 다 자라서는 성적 접촉을 갈망하게 마련인 모양이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아이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피부 접촉을 누리면서 자랄 수 있다면 그들은 공격성, 지역성, 지나친 의식행위, 사회계층 간의 갈등 등에서 초래되는 인간의 야만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도 자라는 과정에서 앞에서 열거한 야만성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이룩하는 사회는 파충류의 두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일 것이다. 플래스콧의 연구 결과가 옳다면 핵무기와 비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어린이 학대, 성생활의 심한 억압 등은 인류의 평화를 해치는 죄악이다. 인류의 미래에 공헌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를 자주 껴안아 주라. 그리고 애인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사람들 얼마든지 성매매 하십시오. 성매매 저는 찬성론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정말 힘들면 성매매 하십시오. 혹시 여성분이 보시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도 어떻게든 성적 욕구를 풀고 싶을 수 있고 아니면 섹스리스에 처한 주부들도 있을 거예요. 유부녀들. 그런 분들도 푸십시오. 예, 적당한 방법으로. 불륜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생물학적 치유라고 할랍니다. 저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나쁜 짓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 의무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애인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 근데 성적으로 너무너무 풀고 싶은데 풀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방법이 아니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 애인 아니면 여성분들이 더 힘들 것 같긴 하긴 한데 적당한 친구 찾아서 얼마든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관계를 맺으십시오.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런 관계는 나도 치료하고 상대방도 치료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래전부터 지금 이 책의 내용을 읽는다고 해서
바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저는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터부시해서 겪는 고통, 그 고통과 그 억압으로 인해 나타나는 폭력성, 그거보다 훨씬 낫죠. 자, 인간의 성격이나 인류의 역사, 비교, 문화, 연구 등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노예제도, 인종차별, 심한 여성 혐오, 폭력 등이 모두 서로 깊게 연관된 현상이라면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낙관해도 좋을 듯 싶다. 인간의 야수성을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노예제도가 겨우 200년 사이에 지구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수천 년 동안, 아니 그 이상 더 긴 세월을 통하여 여성은 하나의 소유물로서 참정권과 경제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여성도 남성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극도의 후진 사회에서조차 볼 수 있는 변화이다. 침략을 준비하던 바로 그 나라의 시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이 중단되는 사건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국수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가 한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철저하게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다. 현대는 그들의 영광과 호소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배관시 당하기도 한다. 어린이에 대한 처우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것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 이내에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조짐들이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단 하나의 종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지구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열받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는 게 이 윤석열 같은 자가 전쟁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김건희하고. 근데도 윤어게인이 막 옹호를 하고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그냥 다 전쟁이 나 봐야 정신 차립니까? 전쟁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당장 지금 자진 입대해서 전쟁터로 가세요. 그냥 괜히 엄한 우리나라에서 전쟁 위험을 키우지 말고. 참. 예. 자, 잠시 쉬었다가 흥분을 좀 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님, 너 이거 자식아, 있나? 이불 안에 들어가지 말고 저기 이불 위에 있어. 이불 위에. 정현이.
예, 빨리빨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읽다가 차를 좀 한 잔 타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와서 운동을 못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예, 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658쪽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워지 당시에 살았던 테오프라스토스는 미신은 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비겁함이라고 지적했다. 재밌는 말이네요. 미신은 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비겁함.